자, 미국의 팽창과 기독교 정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날 역사와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강의를 또 영상으로 기록해 주시는 여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자, 미국의 팽창과 기독교 정신.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 역사를 보면 상당히 폭력성이 있었죠. 상당한 피 흘림도 있었고, 상당한 무모한 그런 팽창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정신은 뭘 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팽창, expansion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뭐 다른 정의가 아니죠. 이데올로기는 개인과 집단과 공동체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의 틀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이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세워진 이데올로기, 행동 양식 한가운데 그 팽창의 욕심이라 할까요? 팽창의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개념이 개척자 정신입니다. Pioneers, Pioneering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것을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공동체가 두세기 조금 넘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속에서 세계의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들이 열심히 생산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를 창출해서 더 큰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세계를 제패해가는 그런 역사의 핵심에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 이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자요, 우리의 사명은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라는 이 아이덴티티 앤 이데올로기가 같이 합쳐지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정신사적 뿌리는 기독교 사상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지도에 보시듯이 본래 13개의 칼로니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동부 해변가에서. 이런 것이 이제 1850년에 가서는 1848년이 더 정확하네요.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다 대륙을 이제 자기 소나기에 넣는, 또는 자기 품에 안는 그런 엄청난 팽창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렇게 놀라운 팽창의 역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팽창의 역사는. 자, 그리고 곧 이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곧 이어서 50년 이후에는 또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세계의 지도자적 국가로 이제 군림을 하지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정신은 뭘 했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사상으로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주로 4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팽창의 역사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됐나? 라고 이제 분석할 때, 밀리터리, 군사력은 절대적인 요소죠. 싸움을 해야 되니까. 뺏지 않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국가의 운명에 있어서. 그 다음에 missionary impulse,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을 했죠. 여기서 이제 missionary라는 것은 꼭 그런 신앙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교육, 의료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manufactures, 이제 공산품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따라가서 해서 military, missionaries, manufacturers, and mone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팽창이라는
그런 기차를 움직이는데 바퀴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아메리칸 익스펜션이라는 기차가 저기 있네요. 그리고 앞에 말한 4M이 하나의 바퀴가 기차의 바퀴와 같은 겁니다. Military, missionaries, manufacturers, and money. 그거는 미국의 팽창을 움직이는 바퀴예요. 그렇다면 그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 엔진 그 자체는 무엇이냐?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이죠. 마인셋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ethos라고 표현도 하죠. 집단적인 정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사회과학적 표현을 쓴다면 이데올로기가 저 엔진입니다. 그것이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동을 막 하지는 않아요. 생각 없이. 무엇인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륙을 서쪽을 향해서 나가고 그것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고 하는 것이지 생각 없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 힘의 과시를 위해서 그냥 그것들을 위해서 그냥 계속 팽창해 나갔다라는 그런 역사적 해석은 없어요.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에는 분명히 정신사적 측면이 있어요. 그 정신사적 팽창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초기 정착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미국의 건국 혁명 이후의 건국 과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 당시 미국인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은 뭐냐? 이것은 꼭 땅끝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부여한 그 정신사적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돌아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Paradigm of American Christianity. 시대와 상황과 공동체의 비전에 따라서 크리스천리티가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크리스천리티가 어떤 에너지를 줬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가서 커뮤니티를 세우자. 이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유니티다. 그 유니티는 무엇으로 형성할 것이냐? 컨센트다. 하는 그런 이념적 우리가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을 봤습니다. 이제 1700년 중반에 와서 미국은 이제 자기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더더욱이 세계 최강인 영국을 향해서 영국과 싸움을 해서 7, 8년 싸움을 해서 자기의 독립국을 형성하는데 그때 기독교 정신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승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리버티, 자유. 그 다음에 자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독립선언서 이미 우리가 어젯밤에 돌아본 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하고 이 자유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가. 그것이 virtue라고 이들은 정의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또는 건국의 사상을 제공한 사상가들의 그들의 포뮬러에 그들의 방식에 의하면 정말 자유가 있고 권리를 누릴 상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virtue입니다. virtue.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virtue가 뭐냐? 성서에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덕이다, 덕. 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덕과 선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게 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역사들이 얼마나, 미국의 사상이 얼마나 이 virtue에 매달렸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 미국 역사의 대통령 1, 2, 3, 4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이 네 사람 건국의 아버지 중에서도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혁명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은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 왜? 하는 당위성을 사상적으로 제공한 사람이고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고 제임스 매디슨은 독립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컨스티튜션을 만들 때 컨스티튜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상가예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virtue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virtue가 없으면 혁명도 필요 없고 건국도 필요 없다. 그 virtue를 찾아야 한다. 근데 이 virtue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서 나와요. 성서에서 나와요. 자, there is no truth more thoroughly established.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Then that there exists an indissoluble, 도저히 없앨 수 없는 union이 있어요. 도저히 녹이 없앨 수 없는 between virtue and happiness. 독립선언으로 다시 가보세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 속에 권리를 주셨다. Life, liberty, 그 다음에 happiness예요. happiness. 그렇다면, 우리 신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주셨으면 뭐 알아서 사는 거지. Nope.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땅에 정말 현실이 되려면, 우리의 실존적 현실이 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것을 virtue라고 부르는 거예요. virtue. 이 1770년대, 1780년대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virtue가 뭐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 초기 텍스트로 가자. 이게 뭐냐? 성서예요. 성서로 가면 거기 있다. 자,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Number one, President, virtue or morality is a necessary spring of popular government. 정말 진정한 민중의 정부를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virtue를 가져야 해. 이런 얘기예요. Human rights, 창조주가 부여한 우리의 권리. The rights can only be assured among a virtuous people. 우리가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No. 그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공동체 속에 virtue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지 워싱턴은. 더 어려워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너. 그런 초등학교 무슨 교장 선생님 훈시 수준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심오한 철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존 애덤스, President number 2. The only foundation of a free constitution. 자유스러운 국가의 틀을 갖고 싶어? 그렇다면 순수한 virtue. 획득해, 회복해, 지켜.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if this cannot be inspired into our people.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정자 하나 갈아가지고 뭘 어떡하겠어? 정부의 조직 구조를 바꿔? 오케이. 그래봐야 lasting liberty. 항구적이고 영원한 자유를 얻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virtue가 먼저 오는 거예요. virtue가. 자, liberty can no more exist without virtue. 자, 야, 자유를 향유하고 싶어? virtue 없으면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타머스 제퍼슨 넘버 3. 독립선언서를 직접 쓴 그 사상가는 The order of nature is that individual happiness shall be inseparable from the practice of virtue.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선해져.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선이 지금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이 선이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 그럼 덕스럽게 살아. 이게 뭐예요? 어떻게 착하게 살라는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virtue라는 것은 깊은 신앙적, 특히 기독교적 이해가 있지 않고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Virtue and happiness, virtue and liberty, virtue and rights. What is this virtue? 제임스 메디슨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답을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To suppose that any form of government will secure liberty or happiness without any virtue in the people is a 망상, 공상.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어요.
너 virtue 없이 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역하면. 이게 도대체 virtue가 뭐예요? virtue가 뭐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무슨 철학의 개념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잘난 척이요? 그게 독선이요? 하지 않고 그것이 사회의 이토스로 공동체적 의식으로 공동체적 정서로 자리 잡았어요. 자,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virtue는 strength, power, ability. 힘이에요, 힘. virtue는 힘이에요. virtue가 선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나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absolutely 나,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하는 virtue는 약함이, 순함이, 양순함이 아니에요. 그건 힘이에요. 힘. 우린 덕과 선을 점잖은 사람들이 아주 대범하게, 그럼 뭐 신경 쓸 필요 있어. 그냥 넘어가지. 받아들여주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inherent power. 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들은 virtuous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구해오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덕목이라고 표현하는 요소도 있죠. moral power, 도덕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excellence of soul, 영혼의 우수함이라고 직역하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의 강함이에요. 그 다음에 power of performing miracles,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virtue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앞으로 미국이 언덕 위에 빛나는 마을처럼 되려면 다른 거 다, 다른 요소 다 그 이전에 virtue가 있어야 한다. 그 virtue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그냥 간단한 추상적인 이상학적인 생각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13 colonies, 13개의 영국의 북미 대륙 식민지라는 것이 요만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1850년에는 캘리포니아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virtue한 민족은 miracle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황당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은 성서에서 그 신념을 얻었어요. 성서 특히 어디냐?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죠. 마가복음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제가 우리 시간을 오늘 조금 좀 줄이기 위해서 텍스트를 좀 자르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였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간 거예요. 근데 무리가 하도 많으니까,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안수기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성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virtue예요. virtue.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의 사상가들이 계속 virtue 찾아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착하게 선하게 순한 양처럼 살자라는 뜻이 아니라 miracle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갖자 이거예요, 민족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virtue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저스가 immediately knowing in himself that virtue had gone out of him. 이게 기운이 빠져나간 거를 느끼셨다고 하네요. 저기 성서에 보니까. Turned him about in the press and said, Who touched my clothes? 이것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 나라는 옷자락만 만져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호가. 이 미국의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미국의 옷자락만 잡아도 여기에서 기적의 힘이 나와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감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의 휘장에다가 썼잖아요.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라고 썼어요. 새로운 시대의 열림.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만짐에 virtue가 글로 전파되어 그가 나음을 받는다 정도 수준의 강한 얘기예요. 강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흉내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역사에 대한 소명감이라 할까요? 자신감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면 미국 없이 세상이 뭘 어떡하겠어라는 독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아주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저 비옥한 땅을. 자, 그 다음에 virtue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그것은 excellence of moral and soul이에요. 영혼이,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이 excellent, 우수해야 돼요. 직역을 한다면. 자, 벤저민 프랭클린이면요, 미국의 제일 앞서간 사상가였어요. 제일 앞서간 사상가. Only a virtuous people are capable of freedom. 똑같은 얘기예요. 건국 사상의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A nation become more corrupt and vicious. They have more need of master. 그러니까 virtuous 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rrupt, vicious, and in due time, tyrant 밑에서 사는 것이 편안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 종합하죠. Virtue is a strength of a nation. Virtue is a capability and ability of a nation.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비판도 가능해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본다면 virtue. 복음서에 나오는 수준의 그 virtue를 이 땅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가져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건국의 사상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무슨 철학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서적 고백에서 나온 거죠. 복음서에 기초한. 자, 패트릭 헨리 아시죠? 패트릭 헨리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최고의 연설가예요. 연설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버지니아에서. Virtue, morality, and religion. This is the armor, my friend, and this alone that renders us invincible. 우리를 정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게,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virtue, morality, and religion. 그러니까 religion은 virtue가 나오는 우물이에요. 우물. virtue가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religious한 국가를 만들자. religious한 국가를 만들자. 종교가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패트릭 헨리는 정말 베리컬해요.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religion이라는 우물 속에서, 기독교라는 우물 속에서 우리가 virtue를 마시자. 이런 얘기예요. virtue를 마시자. 그러니까 우물이 중심이 아니라 우물에서 기른 물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물에 집착한 그것은 정말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이 되겠죠. 너 와서 마실 수 있고, 너는 마시면 안 되고, 너는 요만큼만 마시고, 너는 요거 마실 때 얼마를 내고 했다면 그것은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묶여진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religion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virtue를 마시자. 이 virtue라는 물 속에 담겨 있는 morality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armor예요. 우리의 armor.
전신갑주다. 이런 표현들이 깊은 신앙적 훈련, 깊은 신앙적 사색, 그리고 깊은 신앙적 고백이 없으면 그게 쉽게 막 던져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패트릭 헨리 얘기를 한 번 더 들을까요? It is when people forget God. 이 사람이 왜 또 God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건국, 미국의 혁명 사상에는 God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 그 God을 이해할 때만 진정한 virtue를 알 것이고, 진정한 virtue를 알 때 미국은 invincible.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혁명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혁명의 틀을 만든 거예요. 혁명이 무슨 뭐 계급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학자들은 미국 혁명을 혁명으로 부르지 말자고 얘기해요. 왜냐? 계급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혁명을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 사회는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삶의 모습과 삶의 계급성과 다 그대로 있는데 무슨 혁명이냐? No.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ethos, and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지주를 어떻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virtue를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새 역사를. 그럼 나오잖아요. 패트릭 헨리가 예를 들어주는데 우리 배움터 선생님들과 버들께서 그 리듬을 좀 이렇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자, no free government or the blessings of liberty can be preserved to any people but by a firm adherence.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뭐를 향한 굳은 의지가? Justice, moderation, temperance, frugality, and virtue. 이게 믿음을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목마를 수도 있어야 해요. temperance, 깨어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frugality, 검소라는 얘기는 욕심이 없다라는 게, 여기 쓸데없는 욕심이 없다라는 얘기. 검소라는 것이 뭐 5사람 모였을 때 뭐 성냥을 켜가지고 담배를 같이 붙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욕심. 그의 윈돌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If we seek our personal greatness, God will turn away from us. God will turn away from us. And shipwreck, 하나님이 청교도라는 배를 그냥 확 뒤집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존재 이유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혁명 사상이 달라요. 위대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virtue가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포뮬라를 세상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깨부술 수 없는 사회를 뭘로 만들 것이냐? 1770년대에 나온 혁명 사상이에요. virtue로 가자. 1780년대에 나온 국가 운영 이념이에요. virtue로 가자. 다시 정리하죠. 그 virtue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모습에서 나온 첫 번째 virtue. 이 땅에 이 인간 공동체 속에서 미국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자.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new.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new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new.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더더욱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 것들을 꿈꿔온 것이 미국의 사상이에요. 미국의 혁명 사상,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다 성서에서 본 거죠. 이 성서의 기초에서 그 virtue라는 것을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이미 다 선생님들과 버틀께서 아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virtue가 뭡니까? faith. 믿음은 우리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전화번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11, 112, 113, 114, 115, 116, 118, 119? 아닙니다. 117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and faith alone. 그죠? 자, 그러니까 faith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그 다음에 virtue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faith 위에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나의 삶의 존재 모습은 virtue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서적으로 이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무슨 성서, 신학 강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한 열매가 있다면, 미국은 강함을 원했어요. No question. 그건 이견이 없어요. 미국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노스 아메리칸, 북미까지는.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세상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그 계단에 올라가는 첫 번째가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덕이에요. 덕 위에 알물,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그 위에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 그러고 나서 이제 종착역이 사랑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그걸로 쫙 올라가는 계단에 제일 밑에가 faith, 그 다음에 virtue. 자, 이런 것들이 혁명사상 속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죠. 혁명사상 속에 쫙 녹아들어 있는 거죠. 성서적 오리엔테이션을 빼면 이런 혁명사상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virtue를 뺀 혁명사상은 뭐예요? 강함밖에 없는 거예요. great 하자. strong 하자. powerful 하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강해지자. 우리 강해져가지고 어디 약한 나라 없나 좀 봤다가 약한 나라 있으면 가서 좀 뺏자. 우리 민족도 그런 피해자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 우리 현실로 드러나 있고. 이런 와중에 최소한 미국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미국은 자기의 태생의 뿌리를 고민했어요. What is our birthright? What is our birthright? Our birthright is to be virtuous. 우리의 태생의 정체성은 virtuous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고백의 말씀입니다. 고백에서 그치지 않아요. 고백은 행동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 양식은 바깥을 향해서 물론 처음에는 나의 내면을 지배하죠. 내면을 지배해요. 그러나 그 내면을 지배했던 그 힘이 내면 속에 갇혀져 있을 수는 없죠. 그것이 밖으로 나가요. 그것이 개척자의 사상이에요. 이것을 여기다 끼고 있지 말고 팍 나가자. declaratory.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biblical. 성서가 말하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존재 속에 스피릿이 있다고 봤어요. 스피릿. I'm a spiritual being. 자, 그런 다음에 그 스피릿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개척자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뮬러가 만들어진 거죠. Making of the United States가 뭐냐? Virtue. Virtue는 힘이다. 약함이 아니에요. 양순함이 아니다. Virtue는 힘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세상을 바꾸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 기적까지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제 Constitution, 법이라는 그런 그릇 안에 담죠. 그리고 그 Constitution을 통해서 나를 정립해요. 우리는 이런 나라다. 지금도 그 Constitution 때문에
지금도 그 컨스티튜션 때문에 이 지지구국가도 그것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 컨스티튜션에 써 있는 거예요. 일렉토럴 칼리지 그런 거 다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1획도 바꾸지 않았잖아요. 헌법을 만들어 놓고 1789년에 만들어 놓고 하나도 점 하나도 떼고 붙인 적 없어요. 수정 조항을 갖다 붙이죠. 수정 조항을. 그래서 본문은 지키죠. 본문은. 왜냐? 그 본문이 상징하는 것은 건국 이념. 건국 이념은 뭐냐? virtuous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 life, liberty and happiness를 지키자. 현실로 옮겨가자 하는 그런 선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이 간단한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 그림은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 사령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혁명군 사령관을 하다가 혁명에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버지니아에서 늘 농부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또 가만 놔둡니까? 또 불러다가 또 이제 필라델피아로 불러다가 이제 헌법을 제정했죠. 헌법 제정회의 때. 그때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다시 고향으로 갔더니 또 불렀잖아요. 초대 대통령으로 또 삼고. 그래서 8년을 하다가 더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헌법에 2번만 하라는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합시다. 그리고 가죠. 그것이 이제 워싱턴의 위대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헌법이 전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미국의 헌법의 전문에.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더 완전한 공동체, 합의체를 위해서 헌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establish justice.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ensure domestic tranquility.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promote general welfare. 똑같이 equal welfare가 아니라 general welfare.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이 나오죠. To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이것이 미국의 아이덴티티, 이토스,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에요. 압축이에요. 이것이 압축이에요. 자, 우리도 귀한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벗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역사성으로 시작해요. 역사성으로. 얼마나 역사적 당위가 있는가. 그래서 5,000년 찬란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렇게 이제 쭉 가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의 역사의 시작점, 그 역사가 거쳐온 시련들, 그 시련을 극복한 우리의 영광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미국은 거꾸로 가요. 미국의 헌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역사적 시작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이 역사의 시작인데 뭐 자꾸 어디로 가요? 우리 미국은 청교도들의 그 엄청난 희생 아래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얘기해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더 완전한 하나됨, 정의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 보호받는 공동체,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 그리고 자유의 축복을 향유하는 공동체. 이렇게 해서 미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컨스티튜션으로 완성해요. 자, 여기까지는 미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점에서 이데올로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을 주관하는 조직적, 체계적 생각의 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이게 단단한 의지로 주먹이 쥐어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이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우수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800년대 19세기로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은 갑자기 aggressive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aggressive.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자유, 권리, 행복, 하나님, 성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원주민 말살을 했느냐라는 그런 그 역사의 패러독스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역사 학도로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그거예요. 왜 미국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원주민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느냐?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걸림돌, 장애물을 제거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원주민을 장애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가는 과정에 그 가는 여정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냥 싸웠어요. 싸움만 했습니까? 자, 좀 보죠. 자, 조지 워싱턴 저기 있네요, 저기.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미국에서 최고 부자였을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노예가 한 300명 정도 됐으니까요. 300명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도덕적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사 오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300명씩 거느렸으니까. 자기의 유언장에는 내가 죽으면 대충 재산 정리를 해서 노예라고 해서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부인 마사도 소유권을 좀 엉켜 있고 복잡해요. 그런 거 다 해결을 하고 남은 노예들은 해방하라는 것까지 쓰고 갔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철저한 노예 제도를 운영해서 부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눈 감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덮어지는 것은 헌법에 대한 철저한 보호의식,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조지 워싱턴이 이 땅에 이루어놓은 미국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사에 있어서의 그의 공헌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조지 워싱턴 1789년, 1797년 8년 딱 하고 가면서 글을 하나 딱 썼죠. 글을 하나 딱 썼어요. 여기서도 또 virtue 타령이에요. virtue 타령이에요. 이만큼 virtue가 강한 미국의 이데올로기예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I shall carry it with me to my grave. 나 죽을 때까지 unceasing vows,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맹세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vow 속에 다 들어가요. 하늘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Heaven may continue to you the choicest tokens of its beneficence.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를 이 땅에 내리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That the free constitution which is the work of your hands,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유스러운 헌법을 may be sacredly maintained, 영원히 유지된다.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헌법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헌법 한 번도. 헌법 한 번도. 뭐 개헌한다고 국민투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That its administration in every department may be stamped with wisdom and virtue. 지금 미국이 2020년에 이 말을 이 초대 대통령의 이별사대로 가고 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신마저도 부정하기는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은 첫 번부터 우리를 강해야 한다. 우린 강하다. 우린 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강함은 세계 땅끝까지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운반해 가는 운반 이동 수단이 뭐냐? Wisdom and virtue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옮겨졌냐? 그거는 당연히 질문해야죠.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만큼은 이해를 해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해해야 그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초대 대통령이 나 이제 그만 갈래. 아무도 집에 가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나 그냥 그만 갈래. 8년 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가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여하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너와 내가 만든 free constitution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할게. And 이 헌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가치가 마치 인두질을 한 것처럼 거기에 쓰여 있기를 바라는데 wisdom과 virtue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 사회가 회복해야 할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해놓고. 이 대통령 선거는 저 문서 위에 아래서 만들어진 조항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의 wisdom과 그 문서의 virtue가 지금 다 시골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 워싱턴이 8년 동안 왕을 하라고 임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귀찮아. 응? 그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저기 저 과수원 저 버지니아 그 북쪽에 있는 내 과수원에 가가지고 그 과수 밑에서 누워가지고 조상님들 생각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 조지 워싱턴의 그거예요. 그 유언장에 붙은 시예요. 일종의 시. 자, observe good faith and justice towards all nations, cultivate peace and harmony with all.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언어가 좀 이 양반이 이게 오리지널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오리지널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Observe good faith and justice towards all nations, cultivate peace and harmony with all. 어디서 비슷하게 읽은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제 good news.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음의 그 순간을 그리는 언어와 비슷해요. 평화, 세상의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서의 언어가, 성서의 단어들이 성서의 뉘앙스와 성서의 말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밑에 읽습니다. Can it be that providence has not connected the permanent felicity of a nation with its virtue? 굉장한 언어예요. 굉장한 언어. 반문이에요. 반문. 야, 이 나라야.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너희들의 virtuous함을, 선함과 덕스러움을 하나로 패키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모르니?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 공동체나 한 개인이나 조지 워싱턴에서 배울 게 있다면 이 연결관계, permanent felicity라는 것은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 좋았다 말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흔들림 없이 가는 그 기쁨과 우리의 선함, 우리의 덕목 있음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서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미국은 혁명사상, 건국사상에서 그 virtue라는 개념이 그 중심에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담대해진 거죠. 너무 담대해진 거죠.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이 그냥 가는 거죠. 이제 죄송합니다. 자, virtue라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가죠, 우리. 대통령 넘버 3 토마스 제퍼슨께서 이 virtue를 약간 형 이상하게 해서 형 이하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virtue는 상당히 추상적 개념에 있었어요. 개념에. 가치적 개념이 있었어요. 이걸 현실로 옮겨온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Those who labor in the earth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땅 파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If ever he had, 여기서 he는 거 아시죠? Had a chosen people. 하나님이 정말
역사 속에서 선민이라는 것을 한번 두셨다면 whose breast he has made his peculiar deposit for substantial and I'm sorry,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If ever God had a chosen people whose breast, 의 가슴, he has made his peculiar deposit for substantial and genuine virtue. 자, 간단하게 줄여서 의역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선민으로 선택하고 그의 가슴 속에 그 뜨거운 virtue를 여기다 얹으셨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노동하면서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삶의 형태가 바로 virtue다. 이렇게 타머스 제퍼슨이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눈물의 씨앗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virtue가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나타내려면 이게 이제 한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산을 얻고 그것을 먹으며 겸손히 살아가는 그 땅의 주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virtuous한 선민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무슨 요구가 여기서 나옵니까? 땅을 확보해야 돼요.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계속 팽창해 가야 돼요. 계속 팽창해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두 개를 묶죠. 땅을 소유하고 땅을 개간하고 땅에 씨를 뿌리고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땅이 준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virtuous한 사람이다 라는 포뮬러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요구됩니까? 개척이 요구되는 거예요. 계속 팽창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머스 제퍼슨은 지금 미국의 가운데 있는 3분의 1 땅덩어리 루이지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이지애나 땅, 루이지애나 테리토리 그걸 사들인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폴레옹한테. 나폴레옹은 전쟁하기 바빠가지고 지금 현금, 캐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본래는 스페인령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프랑스가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나폴레옹이 돈이 당장에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타머스 제퍼슨이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중간에 3분의 1이 생긴 거예요. 그 루이지애나가. 그리고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탐험 군인들이에요. 탐험가를 보내서 너희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가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 천천히 똑바로 기록해서 남겨라. 그래서 그것이 루이스 앤 클락 엑스퍼디션이에요.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저 지금 말하는 오레곤까지 그냥 쫙 워싱턴이죠. 미란다. 거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미국의 아이덴티티, 이토스, 아이디올로지의 팽창성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팽창성이. 팽창성을 어떻게 합리화했냐? 예, 팽창을 하면 땅도 얻어요. 자원도 얻어요. 농토도 얻어요. 힘도 얻어요. 국토가 크면 힘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묶은 패키지에 레이블을 하나 딱 달았어요. America is virtuous. America is virtuous. 내가 성서적 의미에서 virtuous하다고 나를 믿어버리니까 그 virtuous는 miracle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의 힘, excellence of soul, 나의 영혼의 우수함, 그 다음에 나의 도덕적 강인함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부여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 이것을 확대해 가야 된다. 이것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땅을 얻어야 된다. 그 땅을 얻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전은 나의 에센스, 나의 진수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없애야 돼요. 그렇다면 씨를 말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이웃에게 모질었냐, 인종 말살의 수준까지 가는 그런 폭거를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악해서, 사람들이 본래 나빠서, 사람들이 폭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디안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말살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서 인두껍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라고 풀이하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해왔다. 그건 너무 간단해요. 미국의 팽창 속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강해요. 그 자기 정체성은 virtue, 선함과 덕을 땅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건국정신과 혁명정신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저 독선 저거 자기만 옳은 줄 알아? 그런 차원의 사상이 아니죠. 책임의식.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이 땅에서 펼쳐야 할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쫙 가는 거죠. 나오잖아요. If there is ever a chosen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이 chosen people이 아니라는 거예요. If there is a chosen people, 미국인들처럼 땅을 개척하고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소출을 얻고 그것을 겸손히 나누는 그런 선한 사회, 이것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상 속에서 걸림돌은 그건 정말 무서운 폭력성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 그 폭력은 성서적 당위성이 있으니까. 구약에 보면은 어떤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나오는 얘기들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크게 틀리지는 않은 거죠. 성서적 당위성이, 복음적 당위성이, virtue라는 그런 복음적 당위성이 자기 정체성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질렀던 거예요, 역사가. 자, 오늘은 잠깐, 어떤 식으로 팽창하냐? 이게 도구예요. 방법론이에요. acquisition, 땅도 사들였어요. A, B, C, D, E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battles, 싸웠어요. 인디안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윈터 캠페인이라는 아주 치졸한 전투 방식을 동원했어요. 그럼 뭐냐면 겨울에 이 인디언들, 원주민들은 이동 공동체이기 때문에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선택해서 싸우는 거예요. 겨울 치사하기 이를 데 없죠. 겨울에 싸우기는 누구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왜냐? 이동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동하는 공간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높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용히 동면에 들어간 그러한 짐승처럼 원주민들도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조용히 지키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갖다가 그냥 윈터 캠페인, 특히 겨울에 전쟁하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플릭트는 뭡니까? 옆에 나라가 찝쩍거린다?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멕시코랑 싸움했죠. 1846년. 멕시코는 3분의 1의 땅을 잊어버렸어요. 3분의 1의 땅. 지금 서남부, 그 땅은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냥 다 가져와 버렸어요. 멕시코 땅에 3분의 1 좀 더 될 거예요. 한 40%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시대 때는 보로가 경계가 뚜렷지 않았으니까. 한 30-40%의 땅을 남의 땅을 가져와 버렸어요. 1848년 멕시코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이 나왔어요. 금이 발견됐어요. 그럼으로써 미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 침략의 역사, 침략자의 역사, 폭력, 폭거의 역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의 역사적 해석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펴기 위한 당연한 역사의 책임의식이고 소명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displacement. displacement는 무슨 뜻이냐면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 특히 동남쪽의 그 비옥한 땅, 목화, 담배, 쌀, 그냥 심어만 놓으면 이렇게 나는 그 비옥한 땅에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부에서 그냥 서부로 막 몰아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자, 오늘은 그것을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nslavement. 땅이 넓어지고, 농토가 넓어지고, 생산의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더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악함의 마지막 단계인 노예제도를 정당화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다.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생산 공간으로 만들어 열심히 생산해서 세계로 향하자. 이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이데올로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강제 이주 정책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있는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이 7대 대통령입니다. 7대 대통령. 자,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저기 저 오른쪽 끝에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린커야라는 그 인디언 아이가 있었어요. 앤드류 잭슨은 본래 장군이었어요. 장성.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전쟁에서 인디언들과 원주민들과 싸운 전쟁에서 부모가 죽어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 부하들이. 그 앤드류 잭슨이 딱 앉았다가 그럼 내 양자로 가지. 그래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 무서운 원주민 빌리지를 싹 태워. 아예 씨를 말려. 하는 장수가 동시에 자기의 그런 폭거로 고아가 된 어린아이를 양자하고 하는 그런 패러닥스가 있어요. 링컨은 일찍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앤드류 잭슨의 그 넓은, 그 광활한 그 농장에서, 테네시 사람이니까요. 그 농장에서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한 사람 밑에서 양자 노릇하기가 쉬웠겠어요? 일찍 병으로 죽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미국의 정신과 미국의 정체성과 미국의 앞날을 지키려면 이 동남쪽에 있는 인디언들은 몰아내야 한다. 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Trail of Tears. 눈물로 가는 길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여기 참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저기 건지 드라이랜드로 보낸 거예요. 오클라호마 이런 데로. 가라. 보세요. 추정하건대 제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강제로 이주길에 올랐어요. 5,000마일을 걸어서 갔어요. 5,000마일. 그 와중에 2,000에서 한 8,0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요. 예측을 하죠.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앤드류 잭슨이 이 정도로 폭력적인 팽창, 소위 말하는 개척지 확보를 위한 이렇게 피비린 나는 역사를 수행하면서 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볼까요? It gives me pleasure to announce to Congress that the benevolent policy of the government, 미국의 아주 이 보탬이 되는, 이 아주 덕이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정책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인디언들이 스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앤드류 잭슨이 얘기를 해요. 의회에 나와서. 의회에다 보낸 글이죠. The consequences of a speedy removal will b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to individual states, and to the Indian themselves. 우리가 지금 역사 해석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위선이고 독선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디언들도 덕이 된다. 혜택이 간다. 베네블런하다. 그들에게 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t will place a dense and civilized population in a large tract of country now occupied by a few savage hunters. 비전이잖아요, 비전.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땅이 필요할 텐데 이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소산을 얻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들인데, 제퍼슨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들이 차지할 공간을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세비지 헌트들한테 이 공간을 줄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It will relieve the whole state of Mississippi and western part of Alabama. 그러니까 미시시피, 알라바마에 지금 있는 인디언들을 싹 몰아내면 무슨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혜택이 오냐? 사람이 늘어나고 population, 부가 늘어나고 힘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모두는 population, wealth and power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했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혜택은 인디언들을 모두 separate 할 수 있다. 화이트들로부터 separate 하고 enable them to pursue happiness in their own way and under their own rule institutions. 지들끼리 그냥 살게 놔둬. 지들끼리 살게 놔둬.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ill retard the progress of decay, which is lessening their numbers. 백인들 틈에서 찌그러지는 그런 퇴행적 삶에서 해방시켜줄게. 가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And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cast off their savage habits and become an interesting civilized and Christian community. 거기 가서 자유스럽게 니들끼리 몰려 살면서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 그 중에는 become a Christian community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What good man would prefer a country covered with a forest and ranged by a few thousand savages to our extensive republic, studded with cities, towns, and prosperous farms, established with all the improvements which art can devise or industry execute.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선택해. 나무 있고, 강이 있고, 언덕 있고, 풀 있고, 그게 너의 선택지니? 그것이 너의 목표의 땅이고, 그게 너의 꿈의 땅이니? 아니면, 개간하고, 개발하고, 문명을 가져오고, 생산성을 높이고, choos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공간에서 남을 몰아내고 우리가 차지한 공간에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Let's fill it with blessings of liberty, civilization, and religion.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사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빠가지고 그저 욕심 덩어리여서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거의 이 세포 속에 존재하는 인종차별 의식과 인종비하 의식을 동원해가지고 인디안들을 몰아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No question.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팽창의 욕심과 이런 팽창의 폭력들이 뭘로 정당화되냐? Liberty, civilization, and religion으로 여기 정당화됩니다. 그 어느 땅도 침략해가지고 정복하고 그 어느 땅도 차지하고 나서 이 얘기가 안 나온 곳이 없어요. We are here to extend 자유, 문명문화, 그리고 신앙.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의 마지막 얘기를 볼게요. Doubtless it will be painful to leave the graves of their father. 아버지의 무덤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판은 나도 안다. But our children by thousands yearly leave the land of their birth to seek new homes in distant regions. 그러나 우리 백인들은 떠나는 일을 매일 매년 한다. 그런 거 갖고 울고 징징거리지 마.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Does humanity weep at these painful separations from everything? Animate and inanimate with which the young hearts has become intertwined? 우리 백인 젊은이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갈 때 울어주는 사람이 있니? 누가 울어줘?
Far from it. It is rather a source of joy that our country affords scope where our young population may range unconstrained in body or in mind, developing the power and facility of man in their highest perfection. Expansion is perfection. 이 아이디올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디올로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200년 전에? 200년 전에 perfection, 완성됨, 완전함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누가 여기 왔습니까? 청교도들이겠죠. 이 도저히 흐르는 자기 정체성, 집단적 정서, 이 이데올로기, 이 앞에 우리 평화롭게 형제처럼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자. 나는 사냥을 잘하니까 고기 얻어올게. 너는 농사를 잘하니까 곡물을 길러. 그리고 소출을 나눠 갖자. 그런 얘기가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벗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미국의 이데올로기의 무서움을 좀 나누고 싶어요. 10만 명을 야밤에, 그야말로 야밤에 10만 명을 군인들이 가서 자, 짐 싸. 그리고 5천 마일을 끌고 갔어요. 5천 마일. 한 5천 마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그리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to save him from perhaps utter annihilation. 이들이 사라지는, 아주 인종으로서 사라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The general government, 연방정부 얘기하죠. kindly offers him a new home and proposes to pay the whole expense of his removal and settlement. 이게 말이 됩니까?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선행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땅, 척박한 땅, 자갈밭, 모래 땅으로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정부가 다 제공했으니까 너희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어딘가 저기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배움터 선생님들과 벗들이 좀 화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말종들이 있나,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자기 정체성과 집단적 정서와 이데올로기가 단단하면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1930년대 독일을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배움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를 선악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좁아져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그 시각에서, 이분법에서, 흑백론에서 잠깐 몇 발자국 떨어지세요. 그리고 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그렇다면 이런 논리와 이런 논쟁과 이런 심사숙고와 이런 고민이 가능해져요. 우리에게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배움터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 이제 미국의 팽창사와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건국의 이념, 혁명의 정신들이 팽창주의, 상당한 폭력을 유발하고 동원한 그 팽창주의 속에 뿌리박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이념과 그 합리화와 그 자신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만들어낸 눈물과 아픔과 피 흘림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게 했던 그들의 당위성, 그들의 합리화, 그들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왔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물론 개인적인 희망과 바람에서 나오죠.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신앙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근원이 모여져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를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를 넓혀가면서 그 속에서 더 커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지금도 아마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5분 동안만 제가 또 자랑을 하고 갈게요. 저는 자랑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제 취미예요. 미국이라는, 우리가 속한 미국이라는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하는가라는 방식을 저는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과서를 넘어서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예요. 교과서를 넘자. 교과서에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교과서를 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골동품들이 말이에요. 골동품들이 이 사회 역사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줘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자, 인디언들을 싹 걷어친 그 공간으로 개척자들이 가요. 그 개척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갔나? 영화도 잠깐 볼 거예요, 다음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간 물건들이 있어요. 그들이 필수적으로 개척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했던 물건 넘버 1. 물건 넘버 1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guess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게 골동품 마켓에서 막 서로 팔리고 교환하고 그래요. 제가 너무 신기해요. 이까짓 게 뭐라고. 그런데 이까짓 게 뭐가 아니에요. 이까짓 게 그 어느 교과서보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개척 정신과 팽창 의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미 국기에 쌌어요. 이 머리가 기발하잖아요, 이게. 자,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도끼. 이쪽은 집 지고 뭐고 할 때 이거 못 빼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이거 잠깐 열어볼까요? 이건 골을 만드는 거예요, 골. 이렇게 골. 이건 뭡니까? 망치예요, 망치. 이 물건이 지금도 서로 팔고 사고 서로 교환하고 그래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저 사람을 해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사람을 해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고, 저런 물건 하지 않고, 저거 좀 가지고 있고 싶네 하는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킬 만큼, 개척자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싸움, 정복, 차지, 이런 개념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역사는 교과서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또 배드리겠습니다. 파이어니어들이 꼭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꼭,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이거. 이거 꼭 필수. 이건 필수. 혹시 이게 뭔가 싶어서 지금 추측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동식 빨래판. 어디 가서는 빨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래. 이런 물건들이 버려지지 않고 이 골동품 마켓에 나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개척자지만 원두 커피는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가 있어도 이거 원더코피는. 그래서 이게 개척자들은 함께 움직였죠. 함께 움직여요. 인디언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개척자 그 캐러밴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마차. 그렇죠. 포장마차죠. 포장마차가 레스토랑이 아니죠. 이게 본래 이게 개척자들의 삶의 한 부분인데, 예? 예, 예. 이거 하나 있으면 그 동네에서 조금 유지행세하는 거지. 빠가.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이요. 옛날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그렇게 서부의 광활한 공간과 그것을 차지했던 우리의 선조들, 이런 것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장난감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게 다시 만든 물건이에요. 레플리카라고 그러죠. 그때 본래 물건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재생산한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이들에게 준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1850년대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이제 이었을 그 시대 때는 이제 기차가 되죠. 그러니까 기차가 아이들의 정서 속에 죄송합니다. 묘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무쇠. 자, 경고 드립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사셔가지고 싸게 샀다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쉽빙이 20불, 30불씩 해요. 20불에 샀네, 그리고 좋아하지 마세요. 쉽빙이 한 30불 돼요. 뭡니까? 여기 다 좀 깨지니까. 캐스트 아이언이니까. 아연이에요, 아연. 인디언들을 싹 몰아내고 차지한 광활한 들판에는 어떤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말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말만 있었을까요? 버플로가 있었죠, 버플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버플로 향수인데 냄새 고약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발랐다가 정말 이게 버플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거 완전히 이게 정육점집 냄새가 나요. 근데 어쨌든 버플로 향수를 팔더라고요. 버플로 향수. 좋잖아요, 버플로 향수. 아니, 좋아요, 사실 냄새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개척지, 개척자, 광활한 공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에요. 느끼게 하는. 이거는 함부로 보여드리지 않는데 제가 오늘 실험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멀리 계신 우리 배움터 선생님들, 벗들, 나 주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이메일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고민을 조금 하게 돼요. 달라 이런 이메일은 하지 마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자, 이 감독님, 이게 좀 클로즈업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다 동전을 넣고, 자, 여기 개척자 아저씨가 여기 이제 통나무를 지은 집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옆에 거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긴장하니까 아저씨가 안 넘어가네. 여기다 딱 놓고 요거를 딱 타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발을 팍 차가지고 동전이 여기로 쏙 들어가요. 제가 이 교회니까 2번 하는 겁니다. 이게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 2번 안 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여기다 동전을 올려놓으면, 그리고 요거를 아이가 누르면 다리가 뿅 가가지고 동전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들의 장난감, 무쇠예요, 무쇠. 이게 강철이 아니라, 강철은 가볍잖아요. 이게 무쇠예요, 무쇠.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의 문화.
말 달리던 선구자가 아니라 말 달리던 침략자죠. 이거는 이제 마부도 하나 앉아있고 타고 가는 거예요. 음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딴다라란단단단단 딴다라란단단단단 그 배경음악이 그게 최고죠. 딴다라란단단단단 딴따라란단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물론 그 자체도 귀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개척자의 정서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뭐 너희들 개척자가 되라 그런 시절은 좀 지났어요. 보이스카웃이 꺼졌잖아요. 개척자의 도시민들한테 개척자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는 보이스카웃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좀 희석되고 또 조금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죠.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지만 보이스카우트는 완전히 개척자의 정서를 도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왜 제가 속한 우리 한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개척자라는 그런 정서, 그 정서가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걸 우리가 에토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신적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도심으로 향해 가는 것보다 동시에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원초적 정서, 그걸로 가는 것은 방법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저는 해봐요. 그래서 왜 캠핑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캠핑 가가지고 요즘은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시대니까 이게 무슨 개척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캠핑 갈 때 보면은 사람은 5명인데 짐은 한 3차가 가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우리가 삶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획일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러나 이런 정서적인 키워드를 할까요?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분 남았는데. 자, Our nation was born in genocide when it embraced the doctrine that the original American, the Indian, was an inferior race. 미국의 치부를 가장 정확히 virtue라는 이름 아래, 법이라는 이름 아래, 개척이라는 이름 아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확장한다라는 그런 희망 아래, 그런 비전 아래, 위에 선 나라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are born in genocide. 인종 말살의 역사 속에 우리는 태어났다. Even before there were large number of Negroes on our shores. 1600년 전에 이미 벌써. The scar of racial hatred had already disfigured colonial society. 청교도 하지 말아라. 이들의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는 racial superiority, racial inferiority, 우월성, 상대방을 비하는 마음, 비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상처로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이미 스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저는 이런 정직한 스테이트먼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워싱턴, 애덤스, 제퍼슨 그 사람들도 다 귀한 미국의 정체성 확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보이스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죠. 악한 거였으니까요. virtue의 이름으로. 자, from the 16th century forward, blood flowed in battles over racial supremacy. 인종적 우월감 때문에 우리가 흘린 피가 얼마냐? We are perhaps the only nation which tried a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국가 정책으로서 wipe out its indigenous population. 본래 있었던 사람들을 아예 없애려 한 것이 우리의 국가적 정책이었다. 어휴, 대단해요. 벌칙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벌칙 같은 소리 하지 말라. Moreover,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We elevated the tragic experience into a noble crusade.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아픈 역사, 어두운 역사 속에는 항상 노블 크루세이드가 있어요. 노블 크루세이드. 이 고귀한 크루세이드라는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라크도 노블 크루세이드요, 아프가니스탄도 노블 크루세이드요, 비엔남도 노블 크루세이드요, 뭐 계속 노블 크루세이드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Reflection of that sense of we are virtuous. We are virtuous. Indeed, even today, we have not permitted ourselves to reject or feel remorse. 반성하는 게 없는 거예요. For this shameful episode. Our literature, 그렇잖아요. 문학도 그렇고. Our films, 영화도 그렇고. Our drama, TV 드라마라든가, 무슨 소설이라든가, 현대소설, 이런 것도 다 드라마. Our folklore. 민간에 구전되어 온 언어, 내지는 performance, 내지는 이런 물건들. Exalted. 잘했어. 멋있는 역사. 잘했어. Our children are still taught to respect the violence which reduced a red skin. 피부의 색깔. People of an earlier culture into few fragmented groups. 이걸 읽겠습니다. Herded into impoverished reservations. 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산조각 내가지고 하나는 이리 보내고 하나는 저리 보내고 하나는 저리 보내고 하나는 저리 보내서 어떤 악한 역사를 만드는 겁니까? 나는 원유닛이에요. I'm one nation, indivisible, under God이에요. 나는. 그러나 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너 절로 가고 너 절로 가고 너 절로 가고 너 절로 가고 함으로써 공동체적 모습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 divide and conquer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선생님들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퀴즈를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직한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정직한 선지자. 자, 이런 얘기들이 백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분하고 화나고 너나 잘해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혹시 이름을 아시겠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예요. 그래서 그의 인간적 결함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는 이 땅에, 이 역사에 우리의 의식의 선지자였다. 프로핏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가능하다면.